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 1편 잘 들으셨죠? 제가 원래는 1편 바로 2편을 바로 올려드리려고 저번에 말씀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다 올려놓으면, 접속률이 떨어진다고, 1편, 2편 나눠서 1편은 월요일, 2편은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올려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또 접속을 더 좋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밀렸습니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나,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면, 저희 사장님 아직도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도, 저희 방문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새 방문을 좀 막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평가지표 26번 수급자 참여 강화, 보호자 참여 강화, 공동생 25번 항목이죠. 자, 그 다음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평가 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다면 1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1편을 보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주옥 같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1편을 보고 2편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기준은 아시다시피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수급자 또는 보호자죠. 보호자와의, 소통을 하라 이겁니다. 그걸, 소식지를 통해서 하시든, 개인 SNS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우리 정기적인 회의죠. 보호자 회의를 진행하든 하시면 되세요. 그 대신 여기 평가 기준 3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명. 자, 그걸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가 기준 3번의 세부 내역을 보면 보호자 소통 노력에 대해 시설장과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라는 건데, 이제 시설장과 면담도 한다라는 겁니다. 시설장과 면담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보호자 회의가 아닌 소식지나, 예를 들어 뭐 소식지를 했다고 치면 소식지를 그럼 어떤 식으로 보낸지 서류를 다 이제 면담을 진행하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를 매월 우리 주간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간 소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램 월간 계획서, 식단표, 그다음에 그달 우리 기간 소식지, 그다음에 뭐 교배증을 이렇게 포함해서 매달 이렇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러면 우리 요양원에서도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평가관한테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말로는 안 믿죠. 그럼 여기서 보여줄 건 그렇게 보냈다는 소식지의 샘플을 매월 만약 보내고 계시다면 매월 보낸 소식지를 묶어서 바인더에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와 플러스 뭐냐면 보냈다는 증명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편으로 당연히 보내셨다면 뭐가 있으셔야 됩니까? 영수증이 있으셔야겠죠. 영수증이 등기우편 영수증이라던가 일반 우편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정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겠다 하신 분은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SNS 활용. 그럼 SNS로 보낸 것만으로 인정 안 해요. SNS 그분들이 읽었냐 확인했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애매합니다. SNS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매하고 차라리 저라면 소식지 그죠? 매월이 됐든 3개월에 한 번이 됐든 매월 소식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건 또 돈이 들어가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정기적 회의는 보호자 회의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보호자 회의는 돈 들어가는 건 없죠. 뭐냐면 보호자가 예를 들어 요새는 이제 코로나다 상황이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뭐 우리가 심각 단계에서는 거의 못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보호자분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드리죠. 몇 월 달에 보호자 회의를 하겠다. 그럼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형태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호자님이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5월달이 됐든 4월이 됐든 어느 날 갑자기 보호자분이 오셨어 그러면 보호자님과 커피 한 잔을 마셔야겠죠. 보호자님과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호자님 저희 지금 저희 기관 보호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 오셔가지고 좀 저희 기관 개선할 만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회의입니다. 자, 평가 기준 어디에도 보호자 회의를 할 때 보호자 몇 명 참여하라는 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상이라도 오면 돼요. 그죠? 한 명 이상이라도 보호자회의는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보호자회의를 하고 참가자 사인 받아놓고 보호자와 회의하는 모습에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으면 인정이 되죠. 그죠? FM적으로 하겠다면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안내문이 나가고 안내문에 맞춰서 보호자 진행했던 날짜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보호자가 만약에 이제 잘 안 오시는 기관들이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도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딱 보호자가 오셨어요. 그날 회의를 바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러시면 보호자가 온 거니까 회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평가 기준 3번은 소식지로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기적 회의. 저는 SNS는 좀 비추하겠습니다. 아셨죠?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 보호자회의가 여기 있네요. 자, 보호자회의입니다. 보호자회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보호자회의 규정, 우리는 몇 월 몇 월 하고 우린 보호자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간계획서, 우린 보호자회의를 우리가 6개월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6월 12월에 하겠다, 5월 11월에 하겠다, 3월 6월에 9월에 하겠다, 이런 식의 연간계획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 보호자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왜 평가관들은 결과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소식지는 그럼 보냈다라는 증명자료는 영수증이었죠. 보호자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호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호자회의를 해가지고 보호자님이 여름에 어르신들 쾌적한 환경에서 이게끔 에어컨이라든가 냉방기죠? 냉방기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건 수리를 하고, 뭐 필요한 부분은 구매를 해서 기간에 맞게끔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 좋겠다 보호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실장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이거를 실천할 증거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장난 게 있었다면 고장난 거에 대한 AS 수리비 영수증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필요해서 선풍기를 하나를 더 샀다, 그럼 선풍기 하나에 대한 영수증이 있겠죠. 그거 첨부하면 인정, 그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걸 첨부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회의 결과 반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FM으로 가겠다면 보호자회의 안내문이 전달이 나가야 돼요. 전달이 됐든 전전달에. 뭐냐면 보호자회의를 6월에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6월달에 한다면 안 되잖아요. 한 달 전이든 보호자회의도 시간을 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안내문이 나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보호자회의 규정 샘플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연간계획서입니다. 뭐 6월, 12월에 하고 우리는 몇 월, 몇 주 뒤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고요. 보호자회의 샘플입니다. 보호자회의 샘플. 보호자회의 샘플 같은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항상 여기 보호자회의도 시설 운영 방안, 수급자 서비스 부분, 근로자 환경 부분에 나눠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다음 회의 예정일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안건, 우리가 보건 정기평가하는데 보호자분 많이 도와주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회의 내용, 그 다음에 회의 사진. 회의 사진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호자회의를 했다면, 붙여주시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권장사항이에요. 아셨죠? 없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의를 하고 회의에 대한 실천 결과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자, 무슨 얘기 보호자회의 안내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호자회의를 6월 10일에 하겠다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우리가 보호자에게 이제 회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안내문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안내문이 나가고 보호자회의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보호자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호자회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 4번입니다. 4번은 뭐냐면 상담실이죠. 상담실. 이거는 지금 와서 상담실이 없는 기관들에게 제가 상담실 만들라고 말은 못 드립니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요. 0.5점 때문에. 그죠? 0.5점 받겠다고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아유, 그럴 시간에 그냥 다른 항목을 점수를 더 받고 더 받으면 내가 차라리 종사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그 돈만큼 그게 더 나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시면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분된 상담권 인정 안 합니다. 별도의 공간이어야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설 기준은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 기준을 잘라서 상담실하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 기준에 우리가 뭐 방 4개, 뭐 주방 하나, 프로그램실 하나 다 이렇게 법정 시설 기준을 맞춰놨는데 상담실이 필요하다 뭘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건 지키되 별도의 공간을 더 내서 진행하라는 건데 굉장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항목이. 그래서 여기 매뉴얼에 보면 상담실 표차를 붙여놓으셔야 되고요. 타인의 방해 가능한 구분된 전용 공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별도의 상담실 공간이 있는 기관들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상담실 규정과 상담일지만 비치되어 있으면 되세요. 그러나 만약 상담실이 없다면 이 부분은 마음속으로 좀 비우시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의 평가 기준만 노리셔서 1.5점만 목표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괜히 이 0.5점 때문에 0.5점이에요. 그러니까 0.5점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상담실 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상담실 보호자 요청하면 시설장 임승인 상담실 안내 상담 진행하고 상담 격주 작성하고 다양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 추 상담 일정 중 상담 완료하겠다. 이런 이용 절차입니다. 그리고 상담실 구성에는 테이블, 의자, 기록대장, 안내책자, 급여 대정이나 등 급여 지침 이런 것들을 준수할 거고 기본 주소상 이런 거 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에 말씀드려요. 저번 주에도 또 이거 갖고 저한테 컴플레인이 아닌 이게 전화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규정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아셨죠? 우리는 상담 테이블 없는데 그럼 빼시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발 저한테 왜 우리는 상담 테이블도 없는데 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기관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상담일지입니다. 상담일지는 기관에 있는 거 하셔도 되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 상담 내용은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상담일자 해가지고, 2021년, 4월 1일 상담시간, 그죠? 상담시간 12시 10분, 그죠? 상담자, 보호자죠? 김말자님, 그죠? 그래서 김말자님은 보호자 상담 진행을 하신 거고요. 그죠? 상담 내용, 그죠? 보호자 상담이 되고, 아니면 김말자님이 일반 상담이죠. 일반. 그래서 우리 입소 상담 진행. 그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쭉 적혀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상담 기록 대장은 수기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수기로. 그죠? 수기로 적어 놔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가지 기준에 대한 평가 매뉴얼 적인 거와 우리 그거에 관계된 샘플과 작성 내역, 작성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꿀팁을 좀 볼게요. 이 항목은 평가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무실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다? 첫 번째, 3개월에 한 번 무조건 상담일지는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죠? 무조건 3개월에 한 번 수급자 보호자의 상담일지를 진행하고, 상담일지는 손으로 쓰셔도 되고, 전산으로 전산시대 쓰신 기관은 전산시대 입력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 한글, 제가 보여드린 한글로 하신 기관들은 한글처에서 출력해서 별도의 상공 바인더나 별도의 상담일지 바인더에 어르신별로 쫙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어르신 개인 편철이 있으시죠? 개인 편철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어르신별로 3개월 한 번 진행했는지를 한눈에 봅니다. 우리 홍길동 어르신은 3, 6, 9, 10이 다 있네. 개인 편철에 넣어놓으시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바인더에 수급자 상담대장에 넣어놓으시면 거기서 홍길동 어르신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 홍길동 어르신에 대한 그런 개별로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작성하시고 어르신 개인 편철에 넣어서 잠금 장치가 되는 캐비넷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보호자 상담은 연일의 급여 계획 반영, 그죠? 상담일지 자체 상감이 아니라 상담, 그죠? 상담 결과를 기록해도 되고, 그죠? 연일의 수급자 급여계 반영, 아까 제가 샘플로 말씀드렸죠? 보호자 소속의 반기별, 소식지나 SNS 위에 정기적 회의, 보호자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보호자 회의할 때는 반드시 은행처럼 증명할 수 있는 거, 물건 구매라든가 비용 지출, 도장장 내역, 카드 점포, 아까 제가 선풍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구매한 부분을 넣으신 경우 상담실에는 상담일지와 상담실 규정을 비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어휴. 괜히 시간만 제가 계속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랬더니 머리에서 얼굴에서 열이 나고 있네요. 지금 너무 교육만 하나요? 지금 재미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서. 자,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데 지금 구독은 누르셨죠? 영상 보시는 분 구독 누르고 영상 보셔야 됩니다. 저도 무료로 이거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를 위해서 시청자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홍보해 주셔야겠죠? 아셨죠? 중간에 한번 깨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월간 이벤트도 진행 중이죠? 내가 바로 수교양. 왜 가끔 서식 필요하다고 저한테 개별 이메일 주실 바에는, 그냥 저 이벤트 참여하시는 게 더 좋아요. 5월 달에는 내가 바로 출석강 이거 할 겁니다. 5월 달에는 내가 바로 출석. 출석. 카페에 출석 제일 많이 하신 분. 그죠? 자, 다음 달 거 이벤트 영상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자, 수급자, 질문 답변 보겠습니다. 질문 답변. 문자 카톡 유서를 통해 수급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인정이 돼요. 근데 단 뭐냐면 평가 매뉴얼 기준은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확인사항, 그죠?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일자, 상담을 누가 할 거, 상담 내용, 조치 내역이 다 포함돼. 그럼 이걸 문자를 이렇게 보낸다. 가능은 하지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상담일지로 일자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카톡에 대해서 유선 다 좋아요. 근데 유선을 했다면 그분과의 통화 이런 거 다 평가관한테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 녹음자료 다 남겨서 보여주셔야 돼요. 녹음하셔야 돼요. 그죠? 힘들어요. 그죠? 밀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밀린 건. 우린 유선으로 할 거야! 밀렸어요. 어머, 상결이 빠졌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일 자료에 날짜가 찍혀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죠? 괜히 공단에서 저 영상 보고 이상하고 기억한다고 그러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죠? 평가 두 번째 질입니다. 수급자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를 반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수급자 의견 없음 이런 거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상담이 아닌 보호자 잔담회 자체 만족도 등에 나온 의견을 수용하여 급여 반영해서 인정하나요? 이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렵다고요. 보호자 회의 통해 가지고 나왔다. 그럼 보호자의 결과 반영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오기도 힘들어요. 그죠? 자체 만족도조사 하세요. 지금 평가에서 없어졌잖아요. 질항상계획이라든가 수급자 만족도조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지만 더 어렵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답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과 의견 수렴과 프로그램의 결과 반영과 여기 상담의 결과 반영과 의견 수렴은 서로 중복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까 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영상을 뒤로 가서 보셔야겠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보호자의 수통을 위해 보호자 간담회 회원대 코로나 사건에 이를 수급자 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는데 보호자 간담회와 수급자 간담회, 그죠? 여기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기간 내 거주하는 수급자 아닌 보호자에게 기간의 소식을 전한 것이 목적이면서, 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보호자와 정 안 되면 전화나 소식지로 대체하라 이거죠. 소식지 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6개월 보니까 올해 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올해 거 빨리 소식지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소식지 안에는, 그죠? 우리 급여쟁취직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쟁취직자나 넣을 때, 거기다가 급여비용 명세서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월간 프로그램 계획서 그 다음 월간 식단표 그 다음 월간 행사 소식지 안내지 이런 거 한 장 넣어가지고 5개 정도 넣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내고 영수증을 꼭 보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질입니다. 간호사실 일부 공간에 칸막이와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상담실로 사용하면 인정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시설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시설 기준 외에 별도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간호사실이 시설 기준에 있는 거의 공간이라면 그죠? 안 된다라는 거고 별도 공간이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대신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칸막이나 커튼은 안 되는 겁니다. 시설 기준에 상담실 추가로 둔 경우 시설실 외의 실내 상담실과 겸하여 하면 그러니까 시설 기준은 무조건 지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숨가쁘게 수급자 참여 강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항목은 2점인데 해야 될 게 참 많네요. 그 대신 저라면 수급자 상담 분기별을 반드시 하면서 그러면 보호자 의견 결과만 한다면 충분하게 1점 획득이 되고요. 우리 6개월에 한번 보호자회의 또는 6개월에 한번 소식기 발행. 무슨 얘기냐면 안 해놓으셨다면 2019년, 2022년간을 보호자회의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올해 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식지 지금 빨리 한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됩니다. 자, 평가 기표 26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가 19일날 시작됐고 저희 거래처 기간은 아마 평가가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아마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화가 오면 따끈따끈한 저희 평가 끝난 기관들이 저한테 딱 2개 전화가 아예 없거나 전화가 오거나 전화가 아예 없는 기관들은 문제 아세요? 잘 끝났으니까 전화가 잘 없으세요.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전화가 오면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됐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소식을 또 빨리빨리 피드백 해가지고 또 안내를 합니다. 저희 VIP 회원들한테는. 영상에서도 할까요? 이런 건 좀 커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를 하루에 많이 늘어난다면 또 저도 많은 걸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내가 바로 이 소개왕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바이블은 저희 응원편 교재입니다. 따라서 평가 바이블 같은 경우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정도 기간에서 구비하고 계시다면 3년 동안 충분하게 누가 직원이 바뀌더라도 이 책 하나 주면서 공부하라고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평가 준비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여기로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다고요. 다음 강의도 또 제가 하겠죠? 당연히. 그죠? 저는 평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